8월 19일부터 PC방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을 못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19일 저전부터 영업을 못했으니까 오늘로 이제 8일, 9일 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못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대국민 담화에서 총리님이 발표하신 대로 PC방이 이제 고위험 시설에 추가 지정이 되면서 그날 저전부터 이제 뭐 당장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는 지자체에서 문자가 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국민담화 보셨을 때 네네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거 보고는 진짜 한동안 그냥 멍했죠, 그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당장 이번 달만 해도 적자가 1,5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3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가 PC방, 아마 모든 PC방이 그렇겠지만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3, 4, 5월, 6월까지는 정말 진짜 전년도 매출의 반절 정도 50%, 60% 정도 겨우겨우 나오면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적자 메우면서 이제 직원들 인건비 주고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메꾸다가 7월, 8월부터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이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적자까지는 안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온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도 항상 단속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 뭐 체온 체크 그때는 이제 수기명부랑 체온 체크 이게 다였죠. 근데 체온계도 진짜 비접촉식 체온계 이것도 원래는 7만 원이면 사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15만 원 주고 겨우 산 거거든요. 그것도 사장님 자비로 사신 건가요? 근데 이거 다 업주분들 자비로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지원이 없는데 저희도 방역에 당연히 참가를 해야 되고 국민이고 업주고 뭐 손님들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 사비로 지출이 되는 건 저희들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어느 정도라도 약간의 진짜 그 방역에 대한 뭐 지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이건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이제 손님들 중에 안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냥 드린 거죠. 영업 정지라던가 어떤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네네. 지자체라던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도 참 궁금하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업주분들이 혼선을 또 가지신 게 뭐냐면 담화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고 당일날 바로 이렇게 영업 중단을 해라라는 문자들이 다 왔어요. 지자체에서 이제 발송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저는 다시 문자가 왔거든요. 오늘 18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업주분들이 여기서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왜 우리한테 손님을 내보내라고 했고 지금 당장 문을 닫으라고 했냐 이거에 대한 거고 어떻게 보면 중앙이랑 조금 지자체랑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더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갑작스럽게 경고를 하든 아니면 사전 통보라도 해줬으면 아마 각 업주분들도 어느 정도는 미리 대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고위험군에 지정이 된 거는 뭐 15일 날 지정됐으니까 알고는 있었죠. 근데 18일 날 바로 방송에서 그렇게 영업 중단 명령을 바로 내릴지는 몰랐죠.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매장 자체가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실평수는 100평이 조금 안 되고요. 대수는 108대 있습니다. 월 들어가는 어떤 고정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고정비가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실 거예요. 저희도 뭐 음식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인건비랑 이런 거 다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이상씩은 고정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천만 원을 지금 영업을 못 하고 계신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2천만 원 어떻게 충당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도 지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대출을 해야 이번 달 당장 뭐 말일날 월세도 낼 것이고 다음 달에
또 월급날이 되면 직원들 월급은 또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도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인 건데 그냥 그 친구들한테 또 되게 미안하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빚을 내서라도 인건비 같은 거는 다 이제 메꿔야죠. 생활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뭐 음식 같은 거는 다 저희 매장에 식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매장에 항상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해결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업주분들도 저랑 상황이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일단 이번 달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메꾼다 치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또 대출을 해야 되나 또 이것도 고민이 있고 또 시작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죠. 현실적인 대응이 없으니까 이제 뭐 대안책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조금 아쉽죠. 저희가 뭐 일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도 방역에 힘써야 되는 게 맞고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저도 생각을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업주분들이 바라는 건 지금 당장 영업정지를 풀어라.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물론 굶어 죽게 생긴 건 맞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 업종을 고위험군에 집어넣었냐. 이거에 대한 형평성이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서 원래는 지자체별로 1인 시위를 하려고 피켓을 제작을 했다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밖에서 하면 뭐 저희들한테도 좋을 게 없어 보이고 나중에도 저희가 영업 재개했을 때 그중에 저희 업주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저희는 손님들한테 진짜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피켓 문을 문구를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1인 뭐 릴레이 챌린지식으로 이제 변경을 했죠. 1차적으로.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그때의 우릴 기억해.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가장 아름답던 우릴 기억해. PC방에 집단 감염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타 업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제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저희 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댓글들도 많이 보고. 처음에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억울한 면은 당연히 있어요. 저희가 뭐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을 뭐 물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장사를 못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 하는데 걔들은 왜 해?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PC방들은 20년 전부터 칸막이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희 환풍시설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거에 대한 PC방이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그 정확한 통계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언론에서 보면 PC방을 가보니까 방역이 하나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한두 군데만 가보고 전국에 1만여 개가 있는 PC방이 모두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업주들이 그동안 방역을 했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진 않죠. 억울한 면도 많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최대 관심사가 3단계 격상. 그렇죠. 지금도 좀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죠. 예, 이제 코로나 이제 3단계 격상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네네. 버텨내실 수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사실 저희 PC방 업주분들 그 모임이나 카페 같은데 그런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매매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영업 중단 사태로 해서 그냥 폐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분들도 진짜 안타깝죠. 한 가정의 가장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태까지 세금도 다 내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버텨낼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영업 중단이 됐을 때 힘드셨던 점. 뭐 일단 다 자금적으로 힘든 게 물론 크긴 하지만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저희 비데이 카톡에 이제 어떤 업주분께서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주신 댓글이 있는데 뭐 그 댓글 쓰신 분은 이제 본인이 환경미화원이다 라고 이제 밝혀주셨어요. 나는 환경미화원인데 일이 끝나고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정말 내가 1시간, 2시간 쉬던 공간이 PC방이다. 이 댓글을 봤을 때 정말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업주분들이 되게 울컥하셨죠.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환경미화원분도 계시고 뭐 대리운전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했구나 라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못 해드리는구나 이 미안함이 더 컸죠. 이때가 정말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그 카톡을 보고 그 순간이 감사합니다. 작은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청소년이고요. 네. 빨리 쓰시는 날이 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영업 재개하는 날 이걸로 청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